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공식 뉴스들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 항공이 보잉 737 등 날개 부품의 가공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라가 울산 역세권 지구의 S2 오피스텔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광밴드가 안재일 회장의 보유 주식 30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한세실업이 수주의 대폭 증가하고 강한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님, 성광밴드 안 회장님 증여 건인데요.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벌써 증여가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근데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지만 이제 그 대표 아들이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여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증여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기업이 순조롭게 이제 승계가 되느냐도 중요한데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중요한 또 키포인트는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낸다는 것은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많이 내느냐 이런 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라는 거는 처음에 이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은 발표한 기준으로 해서 앞뒤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냅니다. 산술 평균 내서 그 산술 평균 낸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면은 가급적 증여를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도 주가가 그렇게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시점을 골라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증여 공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여 공시를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살펴보기만 해도 전체적인 큰 스케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벌써 몇 년 전이긴 했지만 신세계 임명희 회장이 이제 아들 정영진 부회장 또 정유경 사장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주들이 상당히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여 공시가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광밴드가 이번에 증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2개월 정도는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광밴드의 이제 업황이나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광밴드는 당초에는 이제 자동차의 이제 강관 기업이었는데 이 강관을 갖다가 이제 새로 확장한 것이 이제 조선의 강관 피팅이라고 하죠. 거기로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한 10년 정도 크게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은 것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선 사이클이 이제 그 회복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고유가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고유가란 조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유가가 되기 때문에 중동의 산유국들이 큰 어떤 자산이 생겼습니다. 그럼 자산을 바탕으로 다른 이제 해양 플랜트를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 발주를 많이 하면은 그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 빅3, 3사들이 다 수주하기 때문에 성광밴드는 빅3, 3사 수주한 거에다가 그 자신의 그 제품인 피팅을 갖다가 납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기준으로 하면은 해양 플랜트 2% 정도가 그 피팅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지금 가장 큰 핫 이슈가 이제 카타르의 LNG선 100척 수주인데 만약 100척을 다 수주한다 그러면 거기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가 이제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광밴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주가가 이제 낮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직 조선 업종이 이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지만 그러나 이제 향후 반년이 지났을 때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들어온 수주가 재무제표에 잡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광밴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제 그 대주주이자 창업주의가 회장이 아들에게 이제 그 거액을 증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자사주 증여 소식과 함께 고유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살펴볼 종목 한세실업인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 한세실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의류 OEM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이야 사실 우리가 주로 국내 기업들이 만든 옷을 입는데 미국 같은 경우 특별히 나이키나 언더아머 같은 기업들이 스스로 디자인과 브랜드 밸류를 높이긴 하지만 자체적인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갖다가 이런 OEM 기업들에게 이제 맡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OEM 기업들이 한세실업, 영업무역, 화성 엔터프라이즈 등이 있는데 그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OEM 기업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출을 못 하니까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옷을 입을 기회가 없으니까 당연히 옷을 구매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코로나가 일단락이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도 안 쓴다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 외출을 하게 되고 옷을 입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옷을 주문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점에서 OEM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세 실업을 비롯해서 OEM 기업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은 OEM을 한국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만 기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기업과 한국 기업이 이제 경쟁 국가로 OEM, 의류 OEM만 보면 경쟁 국가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대만 OEM 기업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대만도 역시 자체적으로 공장을 갖다 가동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그 베트남 이런 기업 국가에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는데 공장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공장 가동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주문이 들어오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아까 말씀 OEM 기업들에 대한 리레이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대만 OEM 기업들의 PER이 20배 상회했다면 우리나라 OEM 기업들은 뭐 10배 전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본국에 미국에 있는 상황을 잘 알고 OEM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그 OEM을 제조사가 어디냐? 대만과 한국인데 대만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화성엔터프라이즈가 강점인데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화성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가 주고요. 영업무용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그 겨울용 자켓이 주입니다. 근데 이제 한세실업은 그 다른 뭐 나이키나 이런 것들이 주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세실업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신금투에서 이제 뽑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공진단 뉴스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호진 타키오 뉴스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